안녕하십니까, 김반장입니다. 자, 오늘은 볶음밥 가보겠습니다. 볶음밥 간단하죠? 자, 근데 집에서 해보시면 항상 맛이 있던가요? 자, 볶음밥에 또 어떤 숨은 비결이 있는지 제가 오늘 낱낱이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뭐 볶음밥 다 있죠. 근데 대부분은 뭐 중화식 볶음밥입니다. 그래도 뭐 그 나라만의 뭐 독특한 개성 있는 볶음밥 한두 개쯤 다 있습니다. 그죠? 뭐 태국의 파인애플 볶음밥이나 뭐 한국의 뭐 김치볶음밥처럼. 그죠? 자, 그럼 오늘은 제가 한중일 이 삼국을 대표하는 볶음밥 세 가지하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맛보고 그냥 깜짝 놀랐던 이 필리핀의 마늘 볶음밥, 이렇게 네 가지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럼 찬밥들 준비하시고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자, 볶음밥 재료는 공용 재료가 많으니까 한 번에 쭉 훑고 가겠습니다. 자, 우선 일본의 철판볶음밥입니다. 재료는 딱히 정해진 건 없고요. 자, 취향대로 볶아 드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김치볶음밥입니다. 당연히 김치 필요하고요. 스팸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딴 거 필요 없고 김치랑 스팸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김치만 있고 스팸 없다고 김치볶음밥 안 되는 거 아니지만 김치랑 스팸의 환상궁합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국의 계란볶음밥입니다. 재료 단순하죠. 자, 중국에서는 딱 이 재료만 들어갑니다. 여러가지 다른 재료 들어가면 계란볶음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필리핀의 마늘볶음밥입니다. 더 단순합니다. 자, 버터랑 마늘만 있으면 됩니다. 재료 빈약하다고 우습게 보지 마시고 맛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재료 손질하겠습니다. 사실 볶음밥의 관건은 그냥 밥과 재료를 섞어 볶는 게 다가 아닙니다. 밥이 볶아졌을 때 뭉치지 않고 하나하나를 다 풀어줘서 밥알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식자재가 돼서 골고루 잘 볶아져야 이것이 진정한 볶음밥의 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먹는 찰진 자포니카 품종의 쌀보다는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재배되는 찰기 없는 인디카종의 쌀이 볶음밥을 하기에는 훨씬 더 적합합니다. 자,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각 나라별로 찰진 밥을 어떤 노하우로 밥알을 풀어내는지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조리기구 또한 볶음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볶음밥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리기구는 바로 중국의 웍입니다. 중국의 요리가 발달하고 다양한 조리법이 탄생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 웍입니다. 웍을 돌리면서 조리를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웍이 세 구간으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이 볶아지고 쪄지고 건져내고 볶아지고 쪄지고 건져내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 표면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이 되면서 밥알 분리가 쉽게 되고 한 알 한 알이 기름에 볶아지고 열기에 쪄지고 하면서 식재료의 향이 밥알 하나하나에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밥은 갓 지은 밥보다는 하루 정도 지난 찬밥이 찰기를 빼는 데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 볶음밥을 하기 위해서는 재료들은 다 영상처럼 잘게 다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치는 개인 취향대로 알맞은 크기로 썰어주시고요. 김치국물 충분히 남겨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철판볶음밥 해보겠습니다. 집에 당연히 철판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넓은 후라이팬을 사용했습니다. 철판볶음밥은 조리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약한 불로 조리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마늘 올리고요. 그 위에 기름을 충분히 뿌려줍니다. 마늘을 헤쳤다 모았다를 반복하다가 마늘 기름을 충분히 냈으면 기름은 그대로 두고 마늘만 건져서 밥 위에 얹습니다. 그런데 스키바가 없으니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그냥 채로 거르기로 했습니다. 마늘만 밥 위에 올리고 마늘 기름은 다시 팬에 올립니다. 양파를 볶는데 계속 눌러주면서 팬과 접촉면을 최대한 늘려줍니다.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조리하기 때문이겠죠. 실제 철판볶음밥 조리 과정을 재현한 것입니다. 식당에서 조리하는 철판볶음밥도 이 정도 속도랍니다. 양파가 캐러멜라이징이 되기 전에 양파를 건져내고 밥 위에 또 얹습니다. 자, 남은 기름으로 버섯을 볶아줍니다. 버섯 향이 살아야 되니까 오래 볶으면 안 되겠죠. 밥 위에 버섯도 올리고 이제 밥을 팬 위에 올려줍니다. 철판볶음밥은 손님 바로 앞에서 조리하기 때문에 조리 과정이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퍼포먼스를 위한 것이 반 이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팬에 밥을 올리면 괜히 있어 보이죠. 자, 그 위에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줍니다. 자, 소금도 자세히 신경 써서 좀 더 간지나게 뿌려줍니다. 이제 양손에 주걱을 들고 위에서 찍듯이 다져서 밥알을 풀어줍니다. 스키바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요. 충분히 찍어서 밥알을 풀어주고 밥을 다시 얇게 펴서 또 다져줍니다. 밥을 또 다시 모아줍니다. 그리고 또 다집니다. 또 모아줍니다. 그리고 또 다집니다. 밥알이 충분히 풀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밥을 한쪽으로 몰아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계란 후라이를 하나 만듭니다. 계란이 터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뒤집고 윗면도 살짝만 익혀줍니다. 그리고 계란을 밥 위에 얹고 간장을 살짝 뿌려서 간장의 풍미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또 다져줍니다. 지겹네요. 이제 계란 노른자와 간장의 액체 성분이 더해져서 밥알의 찰기가 싹 빠지겠죠. 자, 나머지 뭉쳐있던 밥알도 다 풀어줍니다. 밥알도 지겨워서 다 뿔뿔이 흩어졌네요. 다시 한번 밥을 모으고 그 위에 쪽파를 뿌려줍니다. 보이십니까? 이 흩어진 밥알들이. 자, 이제 완성입니다. 철판볶음밥이 왜 비싼지 아시겠습니까? 자, 정말 손이 많이 가지요. 아무튼 잘 볶아져서 기분은 좋습니다. 자, 이제 김치볶음밥을 해보겠습니다. 팬에 기름을 둘러주고요. 스팸을 먼저 볶아줍니다. 이어서 김치도 올려주고요. 후추랑 설탕을 넣어서 김치의 신내를 잡아줍니다. 설탕은 단맛 내려고 넣는 게 아닙니다. 설탕은 김치의 신맛을 잡아주고 김치의 감칠맛을 올려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생김치 볶음 만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김치가 덜 익었다 싶으면 실온에 하루 이틀 아니면 사흘 나흘 방치해 놓았다가 김치가 쉰내가 풀풀 날 때까지 두었다가 해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김치에서 수분도 충분히 나오고 볶음 요리에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김치찌개, 찜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치로 뭔가 조리를 해 드실 땐 꼭 신김치를 쓰셔야 됩니다.
생김치 볶음은 맛 더럽게 없습니다. 김치랑 스팸이 충분히 볶아졌으면 밥을 넣고 볶아줍니다. 철판 볶음밥처럼 다지고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치에는 충분한 수분이 있기 때문이죠. 김치 수분이 밥의 찰기를 싹 빼주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밥알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 국물을 충분히 넣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김치에 간이 이미 다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소금간이나 간장 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게 잘 볶아졌습니다. 밥을 쫙 펴주고 수분을 날려서 완벽한 볶음밥을 완성시켜줍니다. 자, 마지막에 계란 후라이 하나 얹어주면 괜히 대접받는 것 같고 기분 좋아지겠죠? 자, 김치볶음밥 완성됐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끝에 시식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힘 하나 안 들이고 정말 간단하게 해냈습니다. 자, 이번엔 중국의 계란볶음밥 가겠습니다. 원래 계란 한두 개면 충분히 1인분 나오는데 오늘 3개로 해보겠습니다. 계란 3개 중 노른자 하나를 골라서 밥을 비벼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밥알이 쉽게 풀어질 뿐더러 볶아줬을 때 황금 밥알이 되는 거죠. 비주얼이 좋아집니다. 계란 노른자로 코팅이 돼서 밥도 더 고세지고요. 자, 이제 계란을 풀어줍니다. 아, 근데 계란을 왜 풀지?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원래 팬에 계란을 넣고 가열된 팬 위에서 계란을 풀어줘야 정통인데 계란이 그릇에 담겨져 있어서 습관적으로 그냥 풀어버렸네요. 어차피 포인트는 밥알을 풀어내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 먹어도 맛있었습니다. 시식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계란의 형태가 잡아지면 계란을 찢어줍니다. 계란을 한쪽으로 몰아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팔을 넣고 파기름을 냅니다. 준비된 밥도 올리고요. 팬을 돌려서 팬 안에 재료들을 튕겨줍니다. 밥알도 많이 트고 괜히 일거리만 늘어나니까 집에서 하지 마세요. 저도 평소엔 이렇게 안 합니다. 소금, 후추 뿌려주고요. 살짝만 다시 볶아주고 주변에 날린 밥알 청소하면 계란볶음밥 완성입니다. 황금황금하게 아주 이쁘게 잘 볶아졌습니다. 역시 정말 맛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메이징한 필리핀의 마늘볶음밥을 보겠습니다. 자, 버터 넣고요. 마늘도 넣어줍니다. 다른 재료 필요 없습니다. 마늘은 항상 올리브오일과 버터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마치 두 남자 사이에서 고민하는 여자처럼 말이지요. 올리브오일에 볶으면 마늘의 풍미와 향이 고급져지고요. 버터에 볶으면 향도 나쁘지 않지만 마늘이 바삭바삭해지는 것이 식감이 끝내주게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밥이랑 같이 또 볶아야 하니까 마늘이 오버쿡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마늘 색이 변하기 직전에 밥을 넣어줍니다. 소금이나 후추 뿌려주고요. 살짝만 볶아주면 끝내주는 마늘볶음밥 완성입니다. 맛은 시식 영상으로 확인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저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행복한 식사 하시기 바랍니다.
어.